안녕하십니까, 공익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6월 평가원 세 번째 지문입니다. 법률 지문 한번 가볼 건데, 자, 이번 6월 평가원 법률 지문은 조금 독특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어떤 법률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걸 해결하는 법 조항을 들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형태의 그런 지문이 아니라 거의 인문 지문에 가까운 법률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전문가의 주의주장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어떤 그 주장들, 이런 생각들 이런 거 얘기하는 지문이니까 그냥 인문 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문제를 푸셨으면 될 법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독서 앞에 있는 그 독서 지문을 제외하고 세 지문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았던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12번 같은 경우에 지금 오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또 주목해 주시고 이런 지문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다시 한 번 더 전문가의 주장을 제시해 놓은 글은 이 주장을 제시한 글은 자, 주장을 제시한 글이야. 요런 글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전문가의 주장을 제시하는 글은 일단 그 주장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 결국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중간에 가는 과정들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의 주장이 중요하다. 결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란 측면에서 자, 한번 따져볼게. 그럼 결론이란 건 보통 앞부분보다는 어디 나와? 뒷부분에 많이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그러므로 따라서 요런 접속사들, 그래서 요런 접속사들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하고 싶었던 얘기, 그 핵심을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냐면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주장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하려고 한 얘기가 뭘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려고 한 얘기. 그게 핵심이다. 그게 핵심이다. 이 글에서는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항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주의 베카리아는 자, 계속 이제 베카리아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베카리아라는 이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요게 전문가의 견해주장이 되겠지, 그지? 자, 견해주장이 되겠어. 그래서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존재하는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잘 봐라. 여기는 이 사람은 결국에 여기서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놓지 대가 없이 내놓지는 않아.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 일부를 떼어주고 평온하게 누리게 합의를 한 거래.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자, 이제 중요한 걸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어. 따라서 보이죠? 사회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자, 이제 결론은 법이야. 지금 중간에서 뭐 전쟁이 어쩌고 여기에서 무슨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떼어놓네 하는 것들은 다 앞자락을 깐 거고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결국에 전문가의 주장은 결론이 중요하다고.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만한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봐라. 법이라는 놈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고 특히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형벌이 필요하다는 거야.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형벌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복리를 따지려면 그 형벌이 필요하다는 거야. 계속 갈게.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화제는 던졌으니까 얘기했잖아. 우리 앞에 지금 바나나 지문 기억나시죠? 그죠? 그 지문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요렇게 첫 문단에서 화제를 제시하면 다시 한번 더.
첫 문단에서 이렇게 화제를 제시하면 여기는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전달하게 돼. 그럼 배경식을 전달하고 나면 그 배경식을 뭐 한다고? 3문단 가서 적용한다고. 이게 전형적인 글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제를 제시한 걸로 내려갑니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한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법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자, 그러면 봐봐라. 여기서 이거야. 교육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형벌이란 게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오직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벌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자 이게 결론이야.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의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여기서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인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결국 형벌이란 건 예방을 해야 돼. 예방.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울타리를 세우는데 그 울타리는 지금 그 울타리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래.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가 동일한 형벌을 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훼손된 정보에 비례하되 중요한 거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며 불필요해.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문단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베카리아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 알겠죠, 그죠? 딱 그 정도의 형벌까지만 처해지면 된대. 절도면 절도, 살인면 살인, 요렇게 뭐 어떤 식의 형벌을 처했는가에 따라서 형벌은 달리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는 안 된다는 거야. 넘어서는 정도는 안 된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 갑니다. 그는 인간의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가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이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처벌의 정도는 자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지. 처벌의 정도는 뭐에 맞춰야 되는 거냐면 지속성에 맞춰야 되는 거야. 죽은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은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지속이 중요하다고.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속에는 뭐 한다고? 생명은 포함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얘가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생명은 포함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처벌의 형태는. 그러니까 이 처벌의 형태는 그냥 벌을 받은 죄값만 받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죽이는 게 아니라 지속인 거야. 그러니까 깜빵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깜빵에 쳐놓고 평생 거기서 썩도록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베카리아는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며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을 대갚아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의의가 되겠어. 한꺼번에 묶어서 가겠습니다. 얘가 의의가 되겠네. 자, 여기다 이제 했어.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결국 요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베카리라는 사람은 결국에 형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크게 세 개인 거야. 내용 정보가. 일단 형벌은 필요해. 왜냐하면 행복 증진에 필요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딱 자기가 지금 저지른 죄만큼 형벌을 받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그래서 생명 같은 건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생각하는 형벌이란 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형벌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얘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했던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지문의 내용이 눈에 보인다고. 이해가 됐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1번 갑니다.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어요. 1번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1번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뭐한 거? 맞는 말. 자,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인 존재이다라는 건 어디 있어? 마지막에 여기 있지, 여기. 마지막에 여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속이 중요하다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얘는 3번과 관련 있는 거였고 얘 맞는 말. 자,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주권자가 이를 받아서 위탁한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주체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벗어나는 얘기를.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이거 3번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 형벌권의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이게 어디 있는 말이었어? 그렇지, 여기 있는 말이었죠. 그죠? 여기 있는 말이었으니까 얘도 맞는 말. 요게 이제 1번과 관련이 있겠네. 그지? 아이고, 1번과 관련이 있겠네.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어디 걸 끌고 와야 되냐면 요 범위에 있는 요 내용을 끌고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예방의 효과가 있다 그랬으니까.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뭐 성문법으로 한다 이런 얘기 했지. 그지? 성문법으로 규정한다 이런 얘기 있었으니까 이거 맞는 말.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서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바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손익을 달성하는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렇게 있었죠. 손익관계를 따진다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한다 그랬는데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것을 뭐 해서는 안 된다고. 넘어서는 건 불필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죠. 높게 설정하면 안 되지. 그지? 높게 설정하면 안 돼. 여기서 높게 설정하면 안 되고 최대한 뭐 한다고 그게 비례해서 한다는 거야. 이건 불필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오달미 높였던 12번. 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지가 조금 길면 끊어 읽어서 판단해서 끊어 읽기 하는 거야. 선지가 너무 길면 끊어 읽으세요.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 입장까지 한번 봐봐. 자, 여기까지 만나보세요.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자, 이거 누구의 입장이냐 하면 얘들아 이거 베카리아 입장이야. 베카리아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베카리아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 베카리아 입장에서 보면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봤냐 했더니 일문단에 갔더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 전체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틀렸어. 여기서 저해하는 게 아니라 행복 증진을 증진시킨다고 본 거야. 증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증가시킨다고 본 거예요. 됐죠? 위에 일문단에 있잖아. 자, 2번. 사형은 범죄 효과가 없으므로. 자, 사형은 자, 여기서 말토시를 잘 봐야 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 있어.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일시적이다는 얘기를 한 거지 없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미미한 거야. 미미함으로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형이란 건 공포감을 줄 뿐 그건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예방 효과를 가지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얘 틀렸어.
3번의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영구히가 아니었지요. 일시적이라고 했어. 일시적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도 틀렸어. 4번의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 일단 여기까지 끌어볼게.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라는 거야. 그러면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할 때 큰 가치가 뭐냐? 여기서 큰 가치가 뭐냐? 자, 아까 전에 우리 세 번째 문단 제대로 읽었으면 큰 가치가 뭔지 알죠? 큰 가치가 뭐였어? 이꼴. 그래, 요게 생명이었어. 생명. 그러면 생명은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써져 있잖아. 여기. 생명은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생명은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는 당연히 있을 수 없다. 이거 맞는 말이지, 그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자는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형을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은 그래서 4번.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자,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이야. 뭐를?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얘들아, 피해 회복이 아니었잖아. 뭐였어? 그렇지, 예방의 관점이었지. 예방의 관점. 예방의 관점. 그래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는 거죠. 찬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얘도 틀렸어. 정답 5번이야. 13번. 야, 의외로 13번 틀린 애들 많더라. 1번에 향유를 골라가지고. 얘들아, 잘 들어봐. 이게 단절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때 단자는 끈을 단자고 절도 끈을 절자야. 얘는 끈타야. 끈타. 막다가 아니라 끈타야. 단절은 막는 게 아니라 끊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단절은 어떤 느낌이냐면 연속되는 대상, 연속되는 대상의 중간을 자르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로막는다라는 건, 여기서 가로막는다는 것은 이게 범죄를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끊어내는 게 아니잖아. 범죄를 중간에 가다가 끊어내는 게 아니잖아. 끊어내는 게 아니잖아. 야, 범죄를 어떻게 끊어? 야, 범죄하는데 중간에 끊고,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연속되는 대상을 중간에 가르게 하기 때문에 얘는 주로 어디다 쓰냐면, 얘는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해를 해. 관계를 끈다라는 말로 단절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정답은 2번이거든. 그러면 단절하는 아니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었냐면 방지하는, 이런 게 들어갔어야 돼. 방지하는, 막아내는. 이해되죠? 방지한다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방지가 막는 겁니다. 알겠죠? 방지가 막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일단 주의 주장이 나오면, 누군가의 어떤 주의나 주장이 나오면 요거는 반드시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뭔지를 좀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선지가 조금 길면 끊어서 판단하세요. 선지가 조금 길면 어떻게 하라고? 끊어서 판단하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맞나 확인해보고, 여기까지 맞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 맞나 확인해보고, 연결되는 게 맞나 확인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세 번째 질문도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체력 잘 관리하시고 저는 다음 질문으로 뵙겠습니다. 안녕.